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비로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뿌연 흙탕물이 가득 들어차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엉망진창이 된 물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잠겨버린 가게를 보는 상인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어제 인천에는 1시간에 8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오늘 새벽 5시 기준 인천 옹진군의 누적 강수량은 274mm를 기록했습니다. 극한 호우는 경기 북부도 강타했습니다. 경기 파주의 누적 강수량은 302.9mm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늘 새벽 파평면의 눌노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최대 180mm의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충남 북부에도 8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풍수의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와 함께 주민 대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강수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의 두 번째 집을 구매하면 세제 특례를 주고 지역 건설사의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 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 투자 확대에 나섭니다. 1주택자가 지방의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공시가격은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기준 역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를 내년까지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또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 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투자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민임명식에 앞서 우리나라에 주재 중인 대사 등 주한 외교단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설명하고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117개국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 각국 특사단장 등 17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 대화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백악관 참모를 만났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고 미 측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실용외교 철학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성의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행동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초중, 고교, 급식시설 등 7천여 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2만 5천여 곳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며 조리식품 수거 후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을 포함해 새 장차관급 인사 16명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여가부 장관 후보에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언과 권력기관 개편 등의 과세가 담겼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위례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휘발유 10%, 정유, LPG 15% 인하율이 2개월 더 유지됩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7월 수입 물가 지수는 134.87로 앞선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